KF-21 보람의 전투기는 대한민국이 자주국방을 실현하기 위한 상징적 무기체계로 떠오르며 국내외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아왔다. 하지만 그 화려한 명성 뒤에는 대중이 잘 알지 못하는 혹은 알면서도 외면하는 불편한 진실이 존재한다. 이 전투기의 개발과 양산 과정에서의 갈등, 기술적 한계, 외교적 이해관계, 예산 집행의 문제 등이 조용히 묻혀가고 있다. 지금부터 이 자랑스러운 국산 전투기 뒤에 숨겨진 국가적 불편함들을 하나씩 파헤쳐본다. KF-21은 2015년 정식 개발에 착수했으며 2022년 시제기에 첫 비행에 성공하며 기대감을 높였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는 시작부터 한국형 전투기라는 이름 아래 현실과 이상 사이의 간극을 드러냈다. 우선 KF-21은 순수 국산기가 아니다. 미 공군 F-20이나 F-35와 비교되며 4.5세대 혹은 5세대 수준으로 언급되지만 실제로는 미국산 GE F-414 엔진을 그대로 장착한 상태다. 국산화율이 65% 이상이라는 발표가 있었지만 핵심 부품인 엔진, SA 레이더의 일부 송수신 모듈, 전자전 장비 등은 여전히 외국산 기술에 의존하고 있다. 가장 큰 불편함은 바로 이 국산이라는 표현의 모호함이다. 국내 언론은 KF-21이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세계적 전투기라고 치켜세우지만 해외에서는 이를 국산 엔진도 없이 만든 기체로 평가절하한다. 이러한 평가 속에는 진실이 담겨 있다. 실질적으로 KF-21의 전투 능력은 아직 실전 검증을 받은 바 없으며 국내 기술진이 개발한 SA 레이더와 아이어스트, 전자전 시스템 등도 아직 실기체 장착 후 실제 전장에서의 성능은 베일에 쌓여 있다. 또한 KF-21은 개발 초기부터 인도네시아와 공동 개발 형식을 취하고 있었지만 인니 측의 분담금 미납 사태로 외교적 갈등이 발생했다. 인도네시아는 8조 원 규모의 사업 중 약 20%에 해당하는 비용을 분담하기로 했으나 지금까지 전체의 절반도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은 인도네시아 몫까지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고 사실상 단독 개발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외교적 마찰은 국내 정치권에서도 논란을 일으켰고 정부는 대중의 반감을 고려해 인니와의 공동개발 관련 내용을 점점 축소하고 있다. 기술력 외에도 국내 방산업계의 구조적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전투기 한 대를 만드는 데 필요한 수많은 부품과 시스템은 수십 개의 방산업체와 협력사가 맡는다. 하지만 이들 업체는 대부분 대기업의 하청 구조 속에 묶여 있으며 원가 절감을 이유로 기술 투자보다 외형 포장에 치중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KF-21 양산 초기 계획이 해마다 지연되는 이유 역시 이 같은 복잡한 구조와 이권 다툼 때문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KF-21 개발은 국가적 자존심을 건 프로젝트인 만큼 정치적 요소도 크게 작용했다. 정권 교체 전후로 사업의 우선순위가 바뀌거나 예산 배정이 불안정해지는 등 정치적 입김이 프로젝트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 실제로 개발 초기에 예정되었던 블록 1, 블록 2, 블록 3단계에서의 무장 확대와 스텔스화 계획은 예산 부족과 기술적 한계로 인해 재조정되었으며 스텔스 기능은 적의 선차폐나 내부 무장창 같은 요소 없이 제한적으로 구현되고 있다. 또 하나의 불편한 진실은 KF-21의 군 배치 일정이다. 공군은 2026년까지 1차 양산분 40대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일정은 이미 수차례 연기되었다. 레이더와 통신 장비의 통합 시험이 지연되고 있으며 전자전 시스템과 미사일 연동 시험 역시 계획보다 늦춰지고 있다. 게다가 2025년 기준 실전 배치를 위한 공대지 유도무기 연동은 아직까지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다. 미국산 AIM-120이나 AIM-9X 미사일의 연동은
라이선스 문제로 진척이 늦고 국산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역시 개발이 지연 중이다. KF-21은 외교적인 딜레마도 안고 있다. 미국과의 군사동맹 하에 추진된 무기체계이기 때문에 한국이 자주적으로 기술을 발전시키려는 시도는 미국의 승인 없이는 쉽지 않다. 실제로 2016년 미국이 카팍스 프로젝트에서 핵심 기술 4가지를 이전하지 않겠다고 공식 발표하며 파장이 일었다. 이 사건은 자주국방이라는 이상 아래 진행된 KF-21이 실상은 미국의 승인 없이 핵심 전투 기능을 갖추기 어려운 구조임을 보여준 상징적 사례였다. 이런 불편한 진실에도 불구하고 국내 언론과 정치권은 KF-21을 성공의 아이콘으로 밀어붙인다. 시제기 비행 영상이 공개될 때마다 세계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이라는 표현이 반복되며 자부심을 강조한다. 하지만 이 자부심 뒤에는 실전 투입 전 검증되지 않은 기체, 기술 독립이 완전하지 않은 프로젝트, 외교 및 예산 문제로 흔들리는 진행 상황이라는 다층적 모순이 존재한다. 이제 대한민국은 KF-21을 단순히 보여주기용 프로젝트로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전투력 확보와 자주무장 완성을 위한 장기적 전략으로 접근해야 한다. 기술 이전에만 의존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국산 핵심 기술을 육성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시스템적 개혁이 필요하다. KF-21은 아직도 완성형이 아니다. 블록 2에 해당하는 무장통합형은 2028년 이후, 블록 3 스텔스형은 2030년대 중반 이후가 되어야 가능할 전망이다. 하지만 이 시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단순한 기술 축적만으로는 부족하다. 외교적 자율성, 방산 구조 개혁, 과학기술 투자 확대 등 종합적 개혁이 따라붙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중의 감정에 호소하는 자부심이 아니라 철저한 성능 검증과 실용적 배치 전략이다. 지금의 KF-21은 아직 미완의 전투기이며 이를 둘러싼 진실을 국민이 직시하지 못한다면 자주국방이라는 목표 역시 허상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 대한민국이 진정한 항공강국으로 도약하려면 KF-21이 안고 있는 불편한 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이제는 자부심의 그림자를 직면하고 진짜 자주국방의 길로 나아갈 시점이다. KF-21 전투기의 개발 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되었던 부분 중 하나는 국산화율이었다. 정부와 방위사업청은 KF-21이 65% 이상의 부품을 국내에서 생산한다고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핵심 구성 요소인 S-레이더, RST, 적외선 탐지 추적 장치, 미사일 유도체계, 전자전 장비 등은 여전히 미국과 유럽 업체의 기술력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주국방이라는 말과는 거리감이 존재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공중급유 시스템과 전자파 방어 능력도 아직 검증되지 않았으며 KF-21의 초기 양산형은 F-16 블락 52와 성능상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국외 평가도 존재한다. 이 같은 기술 의존성은 전시의 무기 운용의 제약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수출 협상 시에도 미국 정부의 재수출 승인, 3아우디 파워티 트랜스퍼에 영향을 받게 되는 구조라는 점에서 명백한 리스크다. 게다가 최근 국회 국방위원회 보고에서 드러난 바에 따르면 실제 양산 수량과 시기 또한 방위비 부담 문제로 인해 불투명한 상황이며 인리의 분담금 지연으로 인해 전체 예산 확보에도 차질이 생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현재 KF-21을 둘러싼 지나치게 낙관적인 담론이 오히려 국민들을 기만하는 구조가 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